아까 전에는 이제 빼기가 안 들어간 형태를 보여줬잖아. 그러면 지금 얘는 이렇게 나타냈어. 그럼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보여줄 건데, 우선은 아까 전에 얘기한 방법대로 그냥 좌변을 fx라고 하자. 이거는 아까 전에 내가 얘기한 요령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더 돌아가서 이렇게 나타내 볼게. 우선 x가 마이너스 1보다, 이것도 뭐 보기 좋게 얘가 0이 되는 전후, 0이 되는 전후 이렇게 잡았을 때 구간이 세 가지로 나뉘지. 그러면 여기 구간은 다 음수잖아. 그러니까 여기 절대값이.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고 얘는 플러스 3으로 해석해도 되겠지. 그래서 이제 얘는 기울기가 1인 함수가 나와. 기울기가 1. 그리고 지금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지. 그러면 지금 얘는 그대로 썼는데 얘는 뭐 요거 끌어다 쓰면 되겠죠. 여기는 음수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5네. 이렇게 돼. 얘는 다 양수지.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음수. 이렇게 썼어. 그러면 이제 함수로 풀려고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나타내고 어떤 함수인지를 알려고 하는 거야. 마이너스 1 이하에서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가 되지.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기울기가 1이야. 그러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쓸게. 이렇게. 자, 이렇게 썼어.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도 마이너스 9가 되지. 그럼 얘는 연속인 거야. 그럼 y절편이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써서 어디까지 우리가 쓰면 되냐면 2. 쭉 가. 그럼 얘가 2, 어디야? 6이지. 이렇게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지금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그리고 여기 2,8 지나니까 이거 되지. 그럼 얘는 조금 더 얘가 이제 기울기가 요 모양하고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여기 y절편 8 이렇게 나타내면 되지. 여기는 5분의 4 x절편, 여기 x절편이 8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자, 이렇게 됐을 때 1 이상이야. 얘가 더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해놔.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지금 여기가 1일 때 x값 여기 나오죠? 여기 1일 때 x값 7 나오지? 그래서 1 이상 경계에 들어가는 거니까 7 이하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뭐 아까 전에 내가 얘기한 뭐 두 번째 방법을 하려는 건 아니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그림을 안 그리고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타내면 되지. x가 8, 9 이상. 그러면 여기다 수직선 나타내는 거야. 9 이상.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다 되지. 그래서 얘는 9 이상, 9 이상 맞지? 뭐 요거 지금 잘못 썼지 내가? 얘가 요 식이 9 이상인 거니까 여기는 해가 없지. 여기가 9 이상.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범위니까. 그래서 얘는 해가 없어. 이렇게 x로 쓸게. 그럼 얘는 이렇게 나타내서 x가 1 이상. 그럼 여기도 1 이상이야. 그럼 여기네. 이렇게. 이 구간에서. 그래서 얘는 1 이상 2 이하. 일단은 요거 나오고, 얘는 x가 7 이하. 그러면 이 범위에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구간에서는 2 이상이 돼버려서 요거지. 이 초가 여긴 넣었으니까 여기 안 넣은 거야. 그래서 이것 또는 이거여서 뭐야? 합집합이면 이렇게 나타내지. 그러니까 훨씬 더 얘가 더 임팩트가 있다. 그래프 그리는 거. 그리고 이제 최종 보스가 결국에는 함수화시켜서 푸는 게 수투하고 미적분의 거의 큰 그림이거든. 그러니까 훈련을 시켜놓는 게 좋다고. 자, 이제 두 번째. 아까 전에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건 최대한 그린다라고 했을 때 플러스가 도움이 되잖아. 그래서 이 항만 우변으로 2항.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거냐. 그래서 참고로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요령껏 하는 애들이 있어서 이 그래프를 잠깐 내가 나타내 보면 이렇게 구간 분할 함수 표현은 되게 중요하거든. 경계는 아무 데나 써도 상관없어.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됐지. 얘는 이렇게 그냥 쓸까? 얘는 이렇게 되지. 그 그래프는 이 구간만 그리는 거야. 이 구간만. 마이너스 1 이하에서는 얘만 그린 거야.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얘가 어딜 지나?
마이너스 1,0을 지난다고. 그럼 이렇게 그리면 되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여기 경계 포함하고 얘는 여기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만 구하면 되는데 기울기가 2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 평행이동 개념처럼 생각을 하면 이 그래프는 이 정도는 이제 뭐 꺾어 올린다. 접어서 이게 함수값이 0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기울기가 2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우리가 꼭지점 하듯이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러니까 속칭 얘기하는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그 플러스가 부호가 반대가 돼서 이렇게 된다. 이 증명은 우리가 도형의 이동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훈련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얘를 fx라고 할게. 하얀 거. 얘를 gx라고 할게. 그럼 이 그래프도 잠깐 그려볼까?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 그럼 결국 우리가 예전에 이런 이제 2차 함수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랑 똑같은 거야. 꼭지점. 꼭지점. 얘도 꼭지점이 2,1인 거야. 그럼 해볼게.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지. 이 이하에서는. 그래서 여기가 1대 3. 그래서 여기가 4. 이렇게 표현해도 돼. 뭐 여기다 0, 잠깐 내가 기울기 1대 3 언급을 했는데 여기가 2대 6이지. 잘못 얘기했지. 그래서 여기가 0 대입했을 때도 모순이 있잖아. 그러니까 두 칸 가고 스케일이 조금 잘못 그려서 두 칸 갈 때에는 6칸 올라가는 거지. 뭐 기울기를 얘를 기울기 각으로 잡아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도 대칭축이 x는 2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gx 그래프가 이거야. 이 gx 그래프. 그럼 얘는 방금 전에 뒤에서 그렸지만 얘를 노란 그래프로 그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기울기가 3이고 기울기가 얘는 2하고 마이너스 2니까 얘보다 조금 더 완만하게 그리면 되겠지. 이렇게. 이런 형태.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내가 얘기한 요거 있지. 이 노란 그래프가 이 파란 그래프다, 그러니까 이 연두색 그래프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럼 위에 있는 구간이 여기니까 여기하고 여기만 구하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얘는 기울기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2,1 지나니까 2 대입했을 때 1 지나게 한다면 이렇게 됐지. 뭐 여기서도 y절편 나오지만 이거하고 얘는 요놈 기울기가 2지. 뭐 여기서도 썼지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그럼 얘랑 같게 잡아. 그래서 5x는 5. 그래서 x는 1인 거야. 아까 전에 지금 왼쪽에 답하고 비교해봐. 그럼 얘는 기울기가 3이지. 그래서 2,1 지나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럼 x는 7. 그래서 여기 부분이니까 1 이상 7 이하 똑같이 나오지. 지금 얼핏 봤을 때는 첫 번째 풀이가 제일 그래도 좀 보기가 좋잖아.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더 나중에 선호하게 될 거야. 왜? 그래프 그리기가 수월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자주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단독적으로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 이런 케이스 몇 번 없어. 하지만 이런 그래프는 계속 나올 거야. 앞으로도. 그래서 이제 반드시 두 번째 풀이도 알아둬야 돼. 2차 부등식은 훨씬 더 이제 조금 더 계산도 복잡한 것도 있고, 엄밀히 따지면 2차 부등식인 척한 그냥 부등식이 있지. 반드시 그래서 구분을 해야 돼.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은 다음과 같이 x에 관한 2차 부등식 언급을 하면서 할 거니까 뭐 이런 형태에서 이제 뭐 이쪽은 그냥 무시하고 뭐 0 초과 0 미만 이런 거 무시한다는 얘기야. a가 뭐야? 0이 아니라는 언급이 있다. 근데 부등식은 그런 얘기가 없이 그냥 x에 관한 부등식으로만 나와 있어. 그래서 항상 이거는 머릿속에다가 체크하지 말고 반드시 여기에다가 쓰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꼭 2차 부등식 알아야 된다. 그러면 2차 부등식만 언급을 하면 2차 부등식은 어디서 태어났지? 결국 2차 함수와
X축, 이게 Y는 0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만 X축과의 관계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전에도 내가 함수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부등식은 아주 간단한 것들은 그냥 수직선으로 풀어도 되는데 2차 부등식, 나중에 이제 3차 부등식 이런 초월함수 부등식 언급들이 수투 미적분에 나온다고. 그러면 그거의 확장에서는 반드시 얘에 대한 언급을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대부분 애들이 뭐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자가 들어가는 문제는 결국 근해 공식이나 그런 것들로만 풀더라고. 그러면 안 되고 함수화 시켜야 돼. 함수화 시켜야 돼. 그래서 우선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 A가 양수라고 한다면 아래로 볼록이지. 그러면 우리가 아래로 볼록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내용이 이 세 가지밖에 없잖아. 더 이상 없잖아. 그러면 이 내용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공식화 시킨다고. 근데 그러기 전에 얘는 판별식이 어떻게 돼? 얘 는영 잡아서 판별식이 얘는 0보다 큰 거고 얘는 판별식이 0인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야. 근데 항상 뭘 주의해야 돼? 이게 같이 세트로 와야 돼. 같이 세트로 와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식을 여기 내용에서 알파 베타라고 잡았을 때 이렇게 나왔잖아. 지금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커. A는 양수라고 지금 우리가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왔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이 얘기잖아. 아까 전에 얘기한 Y는 fx와 Y는 0이야. 이거에 대한 관계인데 항상 얘가 위에 있어야 돼. 항상 얘가 위에. 항상 위에 있는 구간은 여기잖아. 그래서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뭐 이렇게만 있으면 얘 관심 없고 요것만 그냥 외운다고. 그 외우는 과정에서 그래 좋다 이거야. 그러면 얘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결국 얘가 언제든지 바뀌더라도 2차 부등식이 아니어도 우리는 그래프에서 해석하고 하는구나.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그럼 당연히 이제 거기 내용에서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지. A가 만약에 음수야. 문제 조건에서 A가 음수인데 이걸 물어봤네. 그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해서 해가 존재하는 거. 존재야. 항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이 항상이지. 맞지? 절대부등식이 항상인데 그냥 해가 존재하는 거야. 해가. 그러면 너희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 어떤 생각을 하겠어?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해도 해가 존재하지. 이 얘기는 해가 뭐야? 모든 수지. 왜냐면 얘는 항상 성립하자. 어떤 x값을 대입하더라도 다 이 y값이 0보다 작은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 모든 실수. 그럼 얘 들어가는 거지. 항상 성립하는 거. 근데 해가 존재하는 거는 이것만 있냐? 아니지. 요것도 있지.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해? 얘 해는 x가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 경계가 안 들어갔잖아. 그럼 이 경우는 해가 존재하는 경우. 요런 경우지. 요런 경우. 그렇기 때문에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고 얘는 판별식이 0인 거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면서 어떻게 돼? 그때 A값이 음수니까 결국 X는 알파보다 작거나 X는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나타낸 거야. 그 해까지 한다면. 그럼 이런 거를 왜 외우냐 이거지. 그 외울 수 있다라고 너희가 생각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나오면 결국 사이 범위 있잖아. 이런 거를 외우는 거야, 애들이. 이런 경우는 A가 항상 0보다 클 때만 우리가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식화 시키려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너희들이 많이 쓰는 작업이 어떤 거야? 절대값을 벗겨야 되니까 첫 번째 x가 0 이상일 때. 그럼 x가 0 이상일 때는 이렇게 잡아서 이것도 원래는 이렇게 쓴 거야. 0 이상이니까 뭐야? 얘는 양수야 항상. 그럼 얘만 뭐가 되면 돼? 음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요놈에서 요놈. 이게 정식적인 풀인데 너희가 어떻게? 빨리 풀려고. 뭐 이게 틀린 건 아니야. 이거 이 범위에서 요거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격이 급한 애들은 그냥 이거는 썼거든? 이것만 답낸다고.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틀어져 버리는 거지. 원리를 알아야지. 원리를.
자, 그리고 두 번째, x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 지금 얘는 음수란 말이야. 여기 음수. 그럼 얘가 양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돼. 그러면 이거에서 요놈인 거니까 이렇게 되지. 그럼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요걸로 가면 얘는 이렇게 되니까 이 범위에서 요게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뭐 이것도 그냥 방향을 이렇게 쓸까? 그래서 이것 또는 이거잖아. 그럼 여기가 0이 연결고리가 돼서 이렇게 됐지. 자, 이런 풀이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풀이거든. 1 또는 2에 의해서 1 또는 2에 의해서 점점점. 근데 이제 우리 동네는 이렇게 안 하지. 절대값 x제곱은 x제곱하고 즉 x제곱은 절대값으로 바꿔도 된다. 그럼 주어진 식은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럼 절대값 x에 관한 2차 부등식 문제로 해석을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 식. 그럼 얘는 항상 뭐야? 0보다 큰 거지. 부호에 영향을 안 미치잖아. 그럼 얘가 음수인 거야. 이거 절대값 범위는 이제 거리 개념인 거니까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지. 뭐 또는 여기서 이제 이런 또 실수를 범할 수 있거든. 잘 봐. 요것만 보는 거야. 그냥 아까 전에 내가 얘기한 대로 그냥 이것만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써가지고 보면 실제로 어떤 단계가 있어. 얘는 절대값이란 말이야. 그럼 0 이상이란 말이야.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그럼 결국 얘는 요걸 없애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 인수분해를 했다면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정식적인 풀이가 맞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는 알아둬.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값이 어떤 x값을 대입하더라도 얘가 실수가 돼야 돼. 그러면 근호 안은 항상 뭐야?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얘를 이렇게 서술형 대비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언급하고 요 식을 이렇게 만들지. 그러면 지금 이 주어진 식은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2차 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K가 0일 때는 2차 부등식이 아니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쓰는 거다. 어떤 x값을 대입하더라도 얘는 좌변은 항상 3 이상, 이제 3이지 3. 그래서 얘는 항상 성립하지. 그래서 따라서 K는 0은 반드시 넣어야 된다. 자, 이제 두 번째 쌤이 하는 거 봐봐. K가 0이 아닐 때 뭐라고 했었지? 얘가 항상 0 이상이어야 돼. 그러면 얘는 일부러 이렇게 써. 이렇게 되거나 뭐가? 이 좌변은 fx라고 놔뒀으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어떤 x값을 갖더라도 항상 함수값이 0 이상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만 우리가 쓰면 안 되잖아. 이거하고 똑같은 모양을 식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어떻게 돼? 아, 아래로 볼록이구나. 이렇게 써야지. 아래로 볼록. 그러면서 x축과의 관계가 한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지 않아요. 즉 실근을 하나 갔던지 하나도 안 갔던지. 그럼 판별식이 뭐가 돼? 이렇게 돼버리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에서 우선 인수분해를 쓸게. 일부러 착각하면 안 되지. 얘는 양수야. 맞지? 양수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고 그러면서 요거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그래서 서술형 대비야 1, 2번에 의하여 0 이상 12 이하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맞다. 자, 이 문제를 서술형으로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잘 봐. 우연의 일치로 이것만 했어. 상당히 많은 애들이 이렇게 하거든. 그럼 얘는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가 수학을 배운다라는 관점을 떠나서 과연 이런 문제만 출제가 될까?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로 맞은 환경이 되게끔 출제자가 이렇게 아량을 베풀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술형 대비로 알아둬야 돼.